짐 시몬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창업자, 40년 평균 수익률 66%. 워렌 버핏보다 높아요. 그의 비밀, 수학이다, 통계다, 머신러닝이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만 매매했어요.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RSI 70 넘으면 팔고 30 밑에 과매도면 사요. 그게 전부예요. 왜 기관처럼은 못할까? 오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회귀 채널, 머신러닝, RSI, 편차 프로파일, 퀸트가 쓰는 방식입니다.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 갔어요. 혈압이 130이에요. 높다고 해요. 그래서 혈압약을 만약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운동 직후라 일시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트레이닝도 똑같습니다. RSI가 예를 들어서 70이 넘어요. 과매수권이죠. 팔아요. 30 밑에예요. 다시 사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과열인지 일시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즉 혈압만 보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합 검진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 간 수치, 신장 기능 여러 개를 같이 보겠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 하나만 안 봐요. 여러 개를 동시에 봐요.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오늘 알려드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귀 채널. 가격이 어디에 있어야 정상인지. 두 번째, 머신러닝.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어땠는지. 세 번째, 편차 프로파일. 지금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차트는 종합 검진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로그 레그레이션 오실레이터 채널입니다. 지표 검색란에 로그 레그레이션 오실레이터 채널을 검색하시고 클릭. 이 채널은 쉽게 말하면 똑똑한 채널이에요. 일반 채널은 그냥 고점 저점 연결해서 이런 형태죠. 하지만 이 채널은 로그 회귀 분석을 써요. 로그 회귀가 뭐냐면요, 비유를 할게요. 학생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평균이 70이에요. 그럼 정상 범위는 60에서 80인 거죠. 90점 이상이면 잘하는 거고 50점 이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 지표도 똑같습니다. 가격의 정상 범위를 계산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려줘요. 차트에서는 이렇게 채널이 그려지고 이렇게 상단선에서는 비싼 구간, 중간선은 정상 가격, 하단선은 싼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널 안에 뭐 선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RSI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시그널 라인이죠. 즉 이 RSI가 채널 안에서 이렇게 캔들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라벨의 이쪽 부분을 자세히 보면 현재 RSI 위치가 이 가격으로 정확히 이렇게 보여요. 현재는 53.6이죠. 그러면 이제 진입 시그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롱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채널 하단부가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싼 가격에서 이 RSI 보라선이 시그널 노랑선을 아래에서 위로 골든 크로스를 할 때, 그리고 캔들은 위에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롱 시그널은. 반대로 숏 시그널은 채널 상단이 비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보라색 RSI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데드 크로스하고 캔들도 아래에 있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의미는 비싼 구간에서 하락이 시작되는 거고, 이건 그냥 RSI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채널 상단 플러스 데드 크로스의 조합이고 훨씬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저 지표 센세만의 색다른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첫 번째로 채널의 기울기를 봐야 돼요. 지금 채널의 기울기가 약간 올라가는 형태죠. 이건 매수가 더 유리하다는 의미예요. 만약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은 매도, 즉 숏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롱 같은 포지션만 보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할로우 캔들로 바꿨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다이버전스가 적용이 되겠죠? 오실레이터 지표니까. 여기 RSI를 보시면 RSI는 내려가는데 가격은 올라가요. 즉 하락 다이버전스죠. 그리고 나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쭉 빠집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보면 내려가는 모습의 하락 채널이었죠. 즉 숏이 유리한 하락 채널에서 나온 하락 다이버전스기에 더욱 신뢰도가 높았겠죠. 그리고 지금 하락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RSI랑 캔들이 밖으로 벗어났죠.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전에 RSI가 노란색 시그널선을 위에서 아래로 데드 크로스하는 순간이 여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하려면 캔들도 밑에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럼 캔들이 밑에 떨어지는 구간이
구간이 사실상 이 구간이에요. 두 개 다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근데 여기서 나온 타점이 여기서 간다는 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만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면 이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캔들 밖이기 때문에 진입하긴 뭐예요. 이 채널 안으로 캔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 셋업을 결정해 볼 수 있겠죠.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구간에서도 당연합니다. 이 구간에선 벗어났고 이 구간에서 미세하게 채널 내부로 다시 복마감에서 들어왔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그냥 셋업을 결정 짓는 거예요. 손절가는 이 구간 위로 복마감한다고 전제를 깔고, 그리고 이 지표는 4시간봉, 날봉 이렇게 하이타임 프레임에서 큰 추세를 파악하기 매우 좋습니다. 단타랑 스캐핑 같은 데이트레이더한테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4시간봉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RSI가 시그널선을 데드크로스 하였죠.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데드크로스 할 때 이미 두 개의 선보다 밑에 캔들이 있어요. 즉 아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죠. 그럼 이때부터 그냥 단순하게 하락 추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단타를 하든 스캘핑을 하든 이 구간에서는 숏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락 채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골든 크로스를 하고 나서는 포지션 자체를 진입하지 않아요. 왜냐면 롱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락 채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더 리스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RSI가 이 노란색 시그널 선을 데드 크로스 할 때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죠. 숏을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널 중앙선보다 윗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유의미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나온다 해도 그거는 썩 메리트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간이 비싼 가격이고 이 구간이 평균 가격이고 이 구간이 싼 가격인데 우리가 싼 가격 부근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근에선 숏을 친다는 건 메리트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락 채널이어도. 그래서 이건 좀 ICT 개념으로 보면은 이 구간이 프리미엄 존, 이 구간이 디스카운트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프리미엄 존에서는 숏을 보고 디스카운트 존에서는 롱을 보는 개념인데 우린 하락 채널에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승 이 비싼 가격 프리미엄 존 쪽에서 숏만 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거 딱 봐도 하나로 뭔가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RSI와 관련된 하나의 지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지표는 머신 러닝 RSI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이름 그대로 머신 러닝, 학습하는 RSI입니다. 일반 RSI는 그냥 칩사일 평균을 계산해요. 과거에서는 뭐 학습이 안 돼요. 근데 이 머신 러닝 RSI는 KNN 알고리즘을 써요. 그 KNN이 뭐냐면 비유를 하면은 나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 병원 가서 증상을 말해요. 의사가 과거 환자 기록을 막 뒤질 거 아니에요. 이 증상 조합이면 감기 확률이 90%네. 이 지표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봐요. 과거 비슷한 상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됐었지? 그 결과로 예측을 해요. 어떤 특징을 보냐면요. 첫 번째 RSI의 값, 두 번째 모멘텀, 세 번째 변동성, 네 번째 기울기, 다섯 번째 가격 모멘텀. 이 5가지 조합으로 비슷한 과거를 찾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RSI랑 똑같은데요. 70 위에면 과매수권이고 30 이하면 과매도예요. 그리고 50 이상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승 우위로 표기가 되고 50 이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락 우위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이 머신 러닝 RS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RSI랑 달라요. 그 5가지 기준을 학습하기 때문에 위치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다이버전스에서는 아주 큰 변화로 나타납니다. 즉 정밀도가 높아져요. 자, 이제 이 머신러닝 RSI의 다이버전스 구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구간을 보시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머신러닝 RSI의 저점은 높아지죠. 즉 상승 다이버로 이 구간에서 맞고 4.74%의 아주 큰 변동폭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히든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이 가격의 고점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런데 이 오실레이터 지표의 고점
고점은 높아집니다. 히든은 원래 잘 포착이 안 돼요. 근데 이 머신러닝에서는 꽤나 잘 포착이 되고, 히든 다이버전스의 특징은 일반 다이버전스보다 신뢰도가 높아요. 즉 머신러닝 다이버전스 자체도 신뢰도가 높은데 히든 다이버전스는 얼마나 신뢰도가 높을까요? 신뢰도의 신뢰도입니다. 이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를 맞고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3.35%라는 엄청 큰 변동폭이 떨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포착이 됐어요. 보시면은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는 높아지죠. 즉 이 구간 자체가 상승 다이버이고 약 7%의 아주 큰 변동폭이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또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보시면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죠. 그리고 약 마이너스 3.3%의 큰 변동폭이 내려갔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RSI로 보면은 포착이 이렇게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5가지를 학습하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어서 신뢰도도 높으면서 잦은 타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짧게 하락 다이버가 나왔고 마이너스 2%, 이 구간에서도 하락 다이버가 나왔고 마이너스 8.6%가량의 변동폭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연속적으로 3번의 다이버가 포착됐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2%가량,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3%가량. 이 RSI의 고점은 낮아지죠.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은 고점의 경사도가 점점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요. 그 마지막 고점에서는 크게 하락을 한 거죠. 이런 패턴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 머신러닝 뿐만 아니고 어느 MACD든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오실레이터 지표에서 나오는 특별한 패턴이에요. 이건 자주 보시면서 경험하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 저점은 낮아지는데 이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죠. 이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고 약 5%가량의 큰 범위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 다이버가 포착이 되었죠. 이렇게. 그리고 상승을 하고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 RSI의 저점은 낮아지죠. 그리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히든 하락으로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의 고점은 높아지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여기서 또 히든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였죠. 그리고 영상 찍는 현 시점에서 상승 다이버가 포착된 상황이고 가격이 미세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변동성이 별로 없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면 이제 변동성이 터지면서 올라주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이 1시간 봉에 약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을 전부 백테스팅을 같이 해봤어요. 어떤가요? 저는 있는 그대로 다이버전스를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본 그대로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지표랑 같이 본다면 더 정밀하게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아까 구간에선 하락 채널에선 원래 매매를 우리가 숏 위주로만 이런 구간들에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머신러닝 RSI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의 저점 부근에서 나온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이걸 보고 여기서 롱을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기 위해서 편차 프로파일까지 여기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게임 오버예요. 세 번째 지표는 디비에이션 트렌드 프로파일이에요. 지표 검색란에 디비에이션 트렌드 프로파일을 검색하시고 클릭. 이 지표는 쉽게 말하면 추세 온도계 플러스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표에서 보여주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이동 평균선, 그리고 추세 전환을 알리는 이런 동그라미, 그리고 우측에 프로파일 히트맵이죠. 그러고 이렇게 플러스 1, 2, 3, 마이너스 1, 2, 3이 표기돼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색깔이 변하는 이동평균선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파란색 계열이 나오면 상승 추세라 보시면 되고, 빨간색 계열은 내려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하락 추세죠. 그리고 색이 이렇게 진할수록 추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비유하면 온도계라고 보시면 돼요. 파랑이 진할수록 건강하고 상승이 된다는 거고, 빨강이 진할수록 몸이 아픈 거예요.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뜨는 건 추세 전환 시그널입니다. 빨간색이 뜨면 하락 추세로, 파란색이 뜨면 상승 추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측의 프로파일 히트맵이에요. 이게 뭐냐면 추세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가 긴 구간은 가격이 오래 머문 곳이고 많이 거래가 된 곳이에요. 즉 이 구간은 지지 저항이 강력하다는 의미겠죠. 막대가 짧은 곳은 가격이 잠깐 머물고 빠르게 통과한 곳이에요. 지지 저항이 약하겠죠.
그래서 많이 머물고 두꺼운 곳일수록 색깔이 진하게 나와요. 이런 곳들은 연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기준선이 있어요. 이게 표준 편차 레벨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정상 범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좀 벗어났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좀 많이 벗어났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 옆에 숫자도 있어요. 이 숫자는 18이잖아요.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 캔들 전에 추세가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전략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빨간색이 떴을 때 숏으로 가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떴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 근처에 왔을 때 우리는 숏을 가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 롱도 동일합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롱을 가야 하는데 이탈해서 내려갔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이탈하는 순간 손절을 이 구간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기준은 복마감이겠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할 때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돌파하고 복마감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랑 이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손익비가 안 좋은 거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 3 부근이라는 거는 너무 또 올랐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기본적인 건 알려드렸으니까 이때까지 배운 걸 통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을 보면 히든 상승이 나오고 아까 채널의 하단부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롱을 갔다가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 선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디비에이션 트렌드 프로파일에 선에서 다시 숏을 스위치해서 또 먹을 수도 있었겠죠. 이 조합으로 상승과 하락, 이 파동 자체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구간 또 중첩이 되죠. 채널 하단부에서 상승 다이버가 나오고 이 상승 다이버가 나온 구간은 약간 표준에서 벗어났죠. 원래는 우리가 이때 진입할 수는 없잖아요.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근데 상승 다이버와 이 채널 하단부 그리고 아직 이 트렌드 프로파일이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 세 가지 국면이 맞닥뜨려서 이 구간에서 진입했으면 손익비가 좋겠죠. 만약 이런 구간에서 진입했으면 이 표준 편차 마이너스 3 이하로 복마감을 하면은 손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익비가 당연히 좋겠죠. 이 구간 또 보시면 이 채널 또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파일의 색도 적색으로 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방 구간 프리미엄 존에서 숏을 가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렸는데 진입 타점을 잡기가 애매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구간 선이 저항을 해주는 이런 구간들에서 숏을 가는 거예요. 손익비를 따질 거면 이 구간에서 가서 이 구간에서 바로 이 선을 이탈하자마자 손절하셔도 되고 좀 길게 보실 분은 채널 위까지 보고 손절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죠. 이건 선택에 따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히든 하락 다이버가 포착이 됐잖아요. 표준 편차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볼륨 프로파일 색이 바뀌었다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이 선이 뚫리는, 이 지지가 뚫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면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진입했다면 아무리 히든 하락 다이버여도 이 구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변수가 생길 확률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것조차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 하단부에서 상승 다이버가 컨펌이 되었죠. 아무리 내려가고 있는 채널이라 해도 이건 가중치가 가장 낮아요. 이 지표를 조합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가중치는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디스카운트 존 하단 부분에서 나온 다이버죠 또. 그럼 우리는 이게 나오자마자 진입을 하는 거예요. RSI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까지 하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으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이 또 저항 역할을 하니까 볼륨 프로파일이 적색으로 하락 추세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익절을 하였다면 이 구간에서 깔끔히 익절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보면 채널 상방에서 하락 다이버가 컨펌이 되었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다음 TP 값을 여기로 잡을 수 있고 손절은 이 채널 상방 이탈로 잡는다면 손익비 좋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볼륨 프로파일은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익절 구간과 손절 구간을 한 번 더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익절을 했으면 깔끔했겠죠. 추가적으로 약간 더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을 하였고,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도 이대로 사용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도 이것저것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트렌드 프로파일도 체크해야 되고 RSI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인지
레드크로스인지 또 채널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리고 머신러닝 RSI 다이버가 있는지 이러다 보면 신호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저 지표 센세가 통합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DN 퀸트 ML 시그널입니다. 이 지표는 아까 세 가지 지표를 통합하였고 머신 러닝 RSI는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상단바에 올렸고 더 나아가서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신호로 한눈에 보이게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번 지표는 개발자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써서 만든 지표인 만큼 지표를 구독자님들한테 그냥 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통합지표 받는 법은 댓글, 구독, 좋아요를 댓글 상단에 제가 남긴 카톡 채널이나 텔레로 연락 주셔서 인증만 해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어요. 거래소 가입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수집 그걸 왜 합니까? 오로지 댓글, 구독, 좋아요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지표 외에도 20가지가 넘는 지표들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로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좋은 전략을 알려드렸고 제가 올린 모든 전략을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세 가지 지표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받은 지표로 편하게 매매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결국 이해도가 높은 사람한테 손들어주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표센세였습니다.